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하객분들도 많아서요.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음식은 나중에 포장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호텔 연회장 명단에 없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옷이에요. 이거 입으면 젊어 보여 하시던 그 말이 떠올라서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매만졌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하고 손주에게 줄 금반지도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입니다. 아기 할머니요. 직원이 태블릿을 이리저리 스크롤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그 순간 제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뭔가 잘못됐겠지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요. 하지만 제게 속삭인 말은 미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하객분들도 많아서요.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음식은 나중에 포장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투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은 1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물으셨지만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꺼낸 건 금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땅. 지금 시세로 100억이 넘는 땅. 그리고 7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보탠 5억 원. 5년 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육아 자금으로 준 1억 원. 그 돈이 없었다면 오늘 저를 쫓아낸 그 며느리는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200억짜리 복수를 완성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누르시면 이 통쾌한 결말 놓치실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온 건 1980년대였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허리가 휘었어요. 무거운 배추 박스를 나르고 김치를 담그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디스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수술을 한 번 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쑤십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땅을 샀습니다. 처음엔 평당 80만 원 하던 땅이었어요. 2,000평을 샀죠. 이거 나중에 개발되면 대박이야.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15년 전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들이 결혼한 건 2015년이었어요. 며느리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날 며느리는 우리 집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집이 여기세요? 좀 오래됐네요. 그 말투에서 이미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 눈에 우리는 좀 떨어지는 집안이구나. 결혼 준비하면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해나가 강남에서 살고 싶대요. 그쪽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원한 건 강남 아파트 30평대였어요.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우리 예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강남에 못 살면 아이도 좋은 교육 못 받잖아요. 어머님 땅 좀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안 될까요? 땅을 네,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활용하는 거죠. 결국 저는 땅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아서 계약금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벌어서 꼭 갚을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손주가 태어난 건 2018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려는데 3주에 1,000만 원짜리를 고집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하던데요. 며느리 말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내가 낼게. 손주 엄마가 편해야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1억을 건넸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육아용품,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며느리는 그때 고맙습니다, 어머니. 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 받는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입어요. 어머님, 손주한테 그런 옛날 방식 쓰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모든 결정에서 저는 배제됐습니다. 명절 음식도, 손주 육아 방침도, 심지어 우리 아들 생일 선물도 며느리가 다 정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여야 아들이 편하겠지. 나만 조금 참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신 엄마 돈은 많으면서 왜 그렇게 촌스러워? 우리 엄마는 전혀 안 그러시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손주도 아들도 없이.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최소 500만 원은 하는 가방이었죠. 어머니,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내왔어요. 한참을 날씨 얘기, 손주 얘기를 하다가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응?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그러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재테크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머님 땅이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많이 올랐다는 건 들었는데. 며느리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세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땅 있는 곳이 GTX 노선 확정됐어요. 지금 평당 1,80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훨씬 올라 있었거든요. 2,000평이면 360억이네요. 며느리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니 세금이랑 이것저것 빼면 실수령액은 한 200억 정도 되려나요? 200억 그 숫자를 들으니 갑자기 며느리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관리, 네, 명의는 어머님 거로 두고요. 통장이랑 인감만 저희가 보관하면 돼요. 안전하게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냐? 네. 저희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겠어요? 가족인데. 가족?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돌잔치 때 가족이 명단에서 빠지는 거 처음 봤다.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사과는 들었는데 진심은 못 느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요. 상속세만 생각해도 미리 증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세금을 몇 억씩 아낄 수 있다고요. 우리 거.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거구나. 나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그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이번엔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해나. 말 좀 들어주세요. 걔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돈 걱정이겠지. 어머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돌잔치에서 쫓아내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0억짜리 금고로 본다는 걸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다 들렸어요. 빨리 명예 이전 받아. 어머니 나이가 얼만데.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알았어, 시간 좀 줘. 시간? 그 땅 지금 매일 몇 천씩 오르는 거 알아. 빨리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아.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거실 테이블에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펼쳐 놓았습니다. 방 한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이 땅은 우리가 주거라. 이래서 마련한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 노후도 책임지고 애들한테도 물려줄 거니까 잘 지켜야 해. 남편은 땅을 지키라고 했지 무조건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노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곳 같은 거 있나요? 요양원 말고 좀 더 자유로운 곳이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실버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비용은 입주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팸플릿을 여러 장 받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서울 근교의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입주 보증금 18억에 월 관리비 500만 원 비싸긴 했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개인 병원,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입주 보증금 18억,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치면 생활비로 최소 12억은 더 필요했어요. 제 예금은 3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땅을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킨 땅을 제 손으로 파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을 아들한테 물려줘도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200억으로 며느리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강남에 더 큰 집 사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질 겁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하면서 주변에는 효자 며느리 코스프레하고요.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저기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고 싶은데요. 네,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한우 준비할게요. 한우라니. 평소엔 삼겹살도 아까워하던 며느리가요. 그래, 알았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이 땅 시세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매각 절차도요. 부동산 중개인은 제 땅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대박이네요. 지금 이 지역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1,800만 원, 2,000평이면 어머님 360억이요. 세금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으시면 양도소득세 내고 순수하게 손에 쥐시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될 겁니다. 200억 평생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매물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팔립니다. 이런 땅 찾는 건설사들 줄 서 있어요. 그럼 일단 알아봐 주세요. 급하게는 안 팔고 제일 좋은 조건 나오면 연락 주시고요. 중개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법무사가 상담해 줬어요. 어머님, 유언장 작성하시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법 같은 거 잘 몰라서요.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법무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 명확히 써야 해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특정 사람한테 상속을 안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은 청구할 수 있어요. 전체 상속액의 50% 중에서 자녀 몫의 절반이요. 하지만 유언장에 명확한 이유를 적어두시면 그것조차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예를 들어 부모를 심하게 학대했다거나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하는 경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일들을 다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좋아요. 날짜, 장소, 증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날 저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손주 돌잔치에서 명단에서 제외당하고 쫓겨난 일. 2023년 4월 5일 며느리가 어차피 어머니 거 다 우리 거라고 말한 통화 녹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억 원의 금전 지원 내역. 같은 기간 동안 아들 부부로부터 받은 부양 및 돌봄 전무. 적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류분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 재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 될까요? 본인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고 남는 돈은 사회복지단체나 장학재단에 기부하신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언장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평생 사랑했지만 자식은 나를 ATM으로 봤다. 이제 이 돈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 내용으로 공증 받아두시면 됩니다. 절대 문제 없으세요. 저는 법무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대기업 건설사에서 300억에 사겠답니다. 현금으로요. 정말요? 네. 계약은 언제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금 떼고 200억 제 통장에 200억이 들어온다니.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쓸쓸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도 제 가족은 없으니까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샤인머스켓이요. 한 송이에 10만 원 하는 거래요.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는 방긋 웃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서류 같은 게 보이나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서류를 은행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좋아. 혹시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혹시 은행 업무 같은 거 보실 때도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2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200억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은행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땅이 팔렸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팔았어.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내 땅인데 왜 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게 아니라 세금은 어떡하시려고요? 몇십억씩 나올 텐데. 다 계산했어. 순수하게 200억 받았어.
200억?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땅 팔았어, 200억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30분 간격으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 돈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지. 어느 은행이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 200억이면 이자만 해도 매달 엄청나게 나와요. 그걸 그냥 놀리시면 안 돼요. 평소엔 100만 원도 아까워하던 며느리가 이제 억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회사도 안 가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제발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확인이라도 해야죠. 혹시 사기당하신 거면 큰일이잖아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쓸 거야. 200억을요? 응, 어머니 나이가 벌써 70인데 200억을 어떻게 다 쓰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가 내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돈 쓰는 거 보기 싫은 거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어머니,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손주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방패 삼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 돈 좀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잘 불려드릴게요. 불려? 네, 제 친정 오빠가 투자회사 다니거든요. 연 20% 이자 보장해준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불법이야. 네, 연 20% 보장? 그거 다단계거나 사기야.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빠 MD 회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사기예요? 그럼 너희 오빠 이름으로 투자해. 그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떨 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만 하세요. 고칠게요. 돌잔치, 네, 돌잔치 때 왜 날 명단에서 뺐니? 그건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어서 친할머니를 빼먹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해드릴게요.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안마의자 사드릴까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팔았다며 보여줬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명품 안 살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눈은 제 통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여기 강남에 좋은 아파트 나왔어요. 40억인데 어머니 명의로 사서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왜? 같이 살면 좋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돌잔치 때는 명단에서 뺐으면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평생. 그날 며느리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유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저희 몫은 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법으로 해볼까? 3개월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땅 매각 대금 200억은 안전하게 제 명의 통장에 있었고 유언장도 공증을 마쳤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주 계약도 완료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같이 저녁 먹자. 며느리가 들떠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좋은 소식이에요? 오면 알게 돼.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며느리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아들도 정장을 차려입었고요.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을 돌린 모양이야. 두 사람 표정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저는 천천히 음식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한 봉투였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통장, 명의 이전 서류?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다른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땅 매각 완료 증명서야. 그리고 세금 납부 확인서. 순수하게 200억 받았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보증금 18억에 월 관리비 500만 원. 다음 달에 들어가.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유언장 공증서.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내 재산은 본인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한테는 법정 최소 유류분도 주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가능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권도 박탈될 수 있어. 학대요? 저희가 언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손주 돌잔치. 나는 명단에서 제외됐고 너는 나를 집에 가라고 했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너는 전화 통화에서 어차피 어머니 거 다 우리 거야라고 말했어. 이건 녹음본이 있어.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응, 어차피 어머니 거다. 우리 거야 시간 문제지 뭐.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강남 아파트 계약금 5억, 산후조리원 및 육아비용 1억, 생활비 지원 5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 같은 기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 제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손주 보여드렸잖아요. 손주 보여주는 게 효도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너희 자식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 너희가 베푸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래도 200억 중에 조금은. 조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전부를 원했잖아. 내 통장, 내 인감, 내 전부를 너희가 관리하겠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대출이 있어요. 아이 학원비도 있고.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30년을 시장에서 일하며 살았어. 하루 16시간씩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봐.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때문에 며느리가 저러는 거예요. 저한테 벌을 주세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결과야. 너희가 만든 결과. 며느리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200억이면 저희는 물론 저희 아이 평생 치도되는 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야. 너는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200억으로 본 거야. 저는 레스토랑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손주는 언제든 만날 거야. 그 아이 잘못은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와는 이제 남이야.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끝인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물을게. 나는 너한테 뭐였니? 어머니였어. 아니면 200억이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대답이구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라. 실버타운에 입주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더 로얄 시니어. 서울 근교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있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입은 직원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어르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제 방은 35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안마의자, 그리고 전망 좋은 베란다. 창문을 여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신규 입주자시네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박 여사님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품위가 있었어요. 여기 어떠세요? 좋네요. 호텔 같아요. 하하,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 달만 살면 진짜 천국인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연락은 안 해요. 아, 저도요. 박 여사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딸 둘 있는데 제 재산 증여 안 하니까 연락 끊었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훨씬 편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수영장에서 수영, 오전 10시 요가 수업, 점심 12시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 오후 2시 독서실에서 책 읽기, 저녁 6시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 후, 박 여사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실버타운에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김 선생님, 이거 보세요. 바다 진짜 예쁘죠? 그러게요. 남편이랑 여기 오고 싶었는데 그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남편 목까지 누리세요. 우리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한 잔에 7,000원.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됐어요. 200억이 있으니까요. 김 선생님, 자녀분들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가끔요. 근데 받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받으면 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라는 분이 면회 신청하셨는데요. 들여보내세요. 며느리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고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실버타운 시설을 보며 입이 떡 벌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에요? 응, 한 달에 얼마예요? 관리비 500만 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500만 원요?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네요? 응, 그리고 입주 보증금 18억 냈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지금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에요. 그래, 명품도 다 팔았어요. 차도 팔았어요. 근데도 모자라요. 그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돌잔치 때 생각나? 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랬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도 너한테 같은 말 할게. 집에 가.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회는 많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몸무게도 5kg쯤 빠졌고 혈압도 정상이 됐어요. 김 선생님, 요즘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네요. 실버타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들과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며느리는 거의 안 보여요. 손주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요. 아이는 제가 사는 곳이 좋은지 올 때마다 좋아합니다. 할머니, 여기 수영장 진짜 크다. 그래,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수영하자. 네. 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아주 좋아. 그래도 너무 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 박 여사님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실버타운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2주 일정에 3천만 원. 김 선생님, 에펠탑 진짜 크네요. 그러게요.
이걸 살아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에 10유로짜리. 김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자식한테 재산 안 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약 그때 그대로 넘겼으면 지금쯤 저는 5평짜리 쪽방에서 고독사 직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요. 박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어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실버타운 방에 들어왔을 때 책상 위에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홍삼 세트와 편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크루즈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2천만 원짜리 럭셔리 크루즈. 그리고 내년에는 호주 여행을 가려고요. 70대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창문을 열어봅니다. 한강이 보이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야 진짜로 숨 쉬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진짜로 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후는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잘 보이려고 참기만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게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200억은 제 돈입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왜 제가 쓰면 안 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돼요. 존중 없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돌잔치에서 쫓겨난 그날, 저는 200억짜리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통쾌한 이야기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그날들이었습니다.